거 없죠?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프린트 받으면 취득세부터 그냥 쭉 갈 거니까 나중에 보시고. 이렇게 됐죠? 자, 취득세는 뭐다?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되는 거다? 취득했을 때 되는 거다. 그죠? 이때 부동산 등을 뭘 말한다? 취득세,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이거는 뭘 기억하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 취득이 하나에 과세한다. 광어권, 어업권 있고요. 그다음에 임모, 그죠? 그리고 각종 그래서 골콘, 승종요. 이게 과세 대상이죠. 이걸 뭐 하면 취득하면 이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있고 뭐가 있다? 원시 취득이 있고 간주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는 유상과 무상을 둘 다 취득으로 보는 거고 원시 취득은 토지를 매립간척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 그죠? 그리고 원시 취득은 이거는 뭘 기억하라고? 원시 취득,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광어권, 어업권도 출원으로 취득하면 면제해줍니다. 그게 원시 취득 관련된 거죠. 그리고 간주는 뭘 기억하라고요? 네 가지가 있다. 종류 꼭 기억하시라 했죠. 토지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이로 인해서 뭐가 된다? 가액이 증가가 돼야 되고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나옵니다. 이때 과점주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는 걸 말하고 이때 과점주주 세 가지 기억을 했죠. 설립 당시 과점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는 전체, 제차는 증가분해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러면 얘를 과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 부동산 법인이 취득한 전체를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취득세 과세 대상 해당되는 것만 그 지분에 따라서 결정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면 납세임자는 누구다? 사실상의 취득자 그럽니다. 이 말뜻은 뭐라겠어요?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그죠? 그런 얘기죠? 실질적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뭐 기억하라고요? 얘가 납세의무자다. 그럼 맞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납세의무자는 큰 거 없습니다. 그죠? 상속받으면 누가 내고 상속인이 납세의무자고 그죠?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그럼 누구 거? 조합원 거니까 누가 내고 조합원이 내고 외국으로서 수입하거나 실수 목적으로 본인이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한 대여 목적으로 수입하면 수입하는 자 시설 대업자는 명예와 관계없이 대여업자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런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고 여기다 이제 뭘 개요?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한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때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말하는 거고 원칙이 뭐다? 신고가액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신고가액 원칙이긴 하지만 뭐다?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그랬고요. 사실상 취득가액 언제나 이 금액으로 가겠다 해서 국수공판장 검증. 이때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 다 뭐하고 똑같다? 신고가액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얘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애는 다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시가표준액은 뭐라 결정 공시가 되냐는 공시가 되냐는 두 개 있다 했죠. 결정 공시가 안 됐다 그러면 직전 연도 그러시면 되고 공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뭐다?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과표는 연부취득의 경우 과표가 뭐다? 연부금액이고 그죠? 연부취득 나오면 과표는 연부금액,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 취득 시기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중간에 계약 해지되면 이미 된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등기치면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자, 이때 그러면 취득가액 추가로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했죠. 되는 거 뭐 있다? 건설 자금이자, 연체료 할부이자. 연체료 할부이자는 뭐 기억해라? 법인만 된다. 포함되지 않는 거 대표주자 뭐 있다? 부가가치세. 이때 취득세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되지만 양도세는 포함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건축 간주 취득은 전부 다 증가된 금액을 하는데 지목 변경 얘기 나오면 증가한 가액 그러시는데 뭐라고 나오면 지목 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그런 거다. 그때는 그 소요된 비용을 과세에 표현한다. 이거 한꺼번에 취득해서 토지 건물 가격이 구분이 안 되면 안분한다겠죠? 뭘로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그리고 뭐가 있다? 특례가 있다. 그죠? 표준세율 나오면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 수정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동일한 과세 물건에 두 이상 세율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세율로 간다. 그죠? 요 표준세율 기억하셔야 되죠? 자, 매매는 1000분의 40, 농지 1000분의 30.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상속 1000분의 23. 증여받으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 각종 원시취득은 1000분의 28, 각종 분할 1000분의 23. 주택은 유상거래일 때만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 유상만 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이후에 추가로 부속토지를 취득하면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물 면적이 증가됐다고 하면 원시 취득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이제 표준세율이고 중과세는 종류 기억하시라 했죠. 사치성 재산 그럼 뭔다? 별골 5선주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해서 합한세율로 간다. 과밀억제권의 공장 신증설과 과밀억제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둘 다 과밀이니까 100분의 200 그것만 더 나가겠죠.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 100분의 200을 해서 합한다. 대도시 두 개는 대도시 공장 신증설과 대도시 법인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얘는 둘 다 등록세 있던 걸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하고 중과 기준세 100분의 200을 해서 뺀다. 그죠? 그래서 종류는 알고 가라. 그리고 얘가 사치성 재산 나오면 얘가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 자체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 누가 취득하든 누가 사용하든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든 자체가 보면 사치성 재산이 뭐한다? 중과세 한다. 그러니까 별장을 취득할 때 뭐 시차를 두고 취득하거나 구분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얘는 뭐다? 자체가 사치성 재산이면 중과세 한다까지 가시면 됩니다. 여기 중과세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례는 두 가지가 있다.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 뺀 세율 그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과거에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세만 냈던 애들은 여기 들어간 거고 중과 기준세율은 취득세만 내고 등록세 안 냈던 애들은 여기 들어간다. 여기 대표 주자가 뭐가 있다? 간주 취득이 있다. 그죠? 특례에서는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율은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결정되면 얘 내야죠. 징수항목이 신고 납부 그렇죠? 언제까지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셔야 됩니다. 60일 안에. 이거 안 하면 가산세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일은 뭘 말한다? 취득 시기를 말합니다. 취득 시기. 그죠?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유상승계는 원칙이 사실상 잔금지급이고 계약상 잔금지급 두 개로 나누는데 실제 잔금지급이라고 계약상 서로 관계없다 그랬죠. 사실상 잔금지급은 국수 공판장 5개고 그 뺀 나머지 유상은 다 뭐다? 계약상 잔금지급인데 계약상 잔금지급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등기 나오면 항상 뭐 비교해서 둘 중 빠른 날로 가시면 된다. 무상승계는 원칙이 계약일인데 누가 예외다?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결론은 중요는 언제 각이다? 계약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건축물 건축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지으면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정비법 얘기 나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의 다음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개발법 얘기 나오면 환지 처분 공급의 다음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이다. 그죠? 지목 변경은 공부상 변경된 날과 사실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매립관청은 공사 준공 인가일 이런 게 있습니다. 시효 취득하게 되면 시효 완성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죠? 그 다음에 재산분할을 취득하면 등기인 날, 등기신 날 취득한 거로 보겠다. 요게 이제 취득시입니다. 이날부터 60일에 하라는 얘기죠. 이때 안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산세가 나온다. 가산세 부과되면 징수항목보다 보통징수. 무조건 가산세 나오면 보통징수라고 기억하시고 중가산세도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에다 걸리면 중가산세. 얘도 보통징수.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예외 중에 2개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자산은 중가산세 적용 안 하는데 예외가 있다. 골프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은 제외다. 즉 걔네들은 중가산세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간주 취득은 중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가산세 빼고는 전부 다 신고납부라는 거 기억하시고 일반 과세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다가 과세 대상이 되면 얘네들은 30일 안에 뭐해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때 일반 과세 중과세는 이걸 세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냈던 거 빼고 나머지를 내는데 그 빼줄 때 가산세는 안 빼준다. 그죠? 그렇게 해서 30일 안에 뭐해라? 신고하고 납부해라. 이게 원칙은 60일인데 뭐라고 나면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면 언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라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보시면 되고 면세점 얘기 나오죠. 그죠? 면세점은 뭐다? 취득가액이 50만 원이면 면세점. 이때 면세점은 연부취득은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하고 인접한 토지 건축물 한꺼번에 취득하면 1년 안에 취득하면 전체를 한 건에 취득을 해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부가세는 뭐가 붙습니까? 농특세, 취득세,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낸다. 비과세는요, 5개가 있는데, 국가 등은 전부 다 비과세고요. 그죠? 그 다음에 법률상 한 매건에서 비과세, 신탁지상, 탁탁탁 비과세. 그죠? 탁탁탁 비과세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시건축물은 전속기는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1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사치성 재산 비과세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공동주택 개소도 2가지죠. 건축법상 대소상 비과세 안 되고, 개소로 인한 취득 당시 가액이 9억 이하일 때만 뭐가 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 별거 없죠? 그죠? 금방에 뭐. 그죠? 이렇게 해서, 취득세 정리하시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그 기름은 또 안 들어. 이것도 기름은 안 들어. 그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보유했을 때. 보유했을 때. 그죠? 자, 부동산 등을 뭐 한다? 과세 대상 5개죠.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주택은 항상 뭐다? 다른 거기 틀리게 이걸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합한 값에 세율을 곱한다. 이 값을 다르거나 이거를 가불이 뭐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어도 뭔다?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해서 소유자가 다르면 뭐한다? 안분한다. 뭘로요?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해서 내고 그 다음에 공유일 때는 지분에 따라 지분권자가 납세임을 지대.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거로 본다. 그랬죠? 이거 보시면 되고. 여기 주택 얘기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겸용주택 얘기 나오죠. 자, 겸용주택은 뭐다? 한 동이냐 한 구냐. 그래서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다. 그럼 뭔다 해서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 한 구 그러면 뭔다?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은 뭔다 했어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가 아니라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리고 별장 얘기도 나오면 이 별장은 과세 방법이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 즉 토지건물 따로 과세하죠. 한꺼번에 과세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고급주택 얘기 나오면 얘는 취득 재산세 고급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택은 항상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 건물은 토지건물 따로 과세하는 얘는 그걸 못하니까 얘는 어떻게 하나? 산출세액을 반절은 7월달에 반절은 9월에 내도록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두 번 나가니까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걔가 얼마나 하겠어요? 10만 원이면 언제?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보유. 그죠? 내고. 얘가 이제 뭐예요? 납세 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언제 기준으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 얘는 뭐라 했어요? 소유권 매매 등으로 변동 사유가 생겼는데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일치하지 않을 때 누구로 간다? 사실상 소유자다. 그래서 6월 1일 현재 실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얘가 그 전에 매매가 됐는데 뭐가 안 돼서 등기가 이행되지 않아서 뭐가 됐다?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니까 실제 소유자는 얘인데 공부상은 누구 앞으로 돼 있다? 갑 앞으로 돼 있다. 이랬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다?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 대신 얘는 뭘 해줘라? 신고를 해줘야 된다. 언제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안에?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죠? 요날로부터 10일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는 건 없다.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 대상이 등재한다 그러지 가산세 절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6월 1일 현재 매매가 되면 누가 기다? 양수인, 매수가 6월 1일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았는데 뭣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누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고 국가 등과 연부계약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게 되면 누구?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거꾸로 가면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날대로 세금을 내라 했으니까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게 되면 뭐 해준다? 비과세 준다. 그렇죠?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개인 앞으로 되는 경우도 신고하면 종중이 내고 신고 안 하면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분쟁이 생겨서 기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사용자가 내고 세비지 보류주는 누가 낸다? 세비지 보류주는 사업 시행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이렇게 해서 납세 의무자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과세 표준에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한다. 자, 과표는 뭐다? 무조건 얘는 부유세이기 때문에 뭘로 간다? 시가 표준에. 언제?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에. 여기다 뭘 곱한다고요? 공정시장가의 비율. 얘는 누구만 해당된다? 토건주. 토지건축물은 50에서 90, 주택은 40에서 8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정해져 있는 건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돼 있다. 조심할 건 토건주가 나오면 공정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 개인, 법인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법인이라고 해서 법인 장부 그러면 틀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죠. 세율. 그죠? 세율은 대상에 따라 틀린데 토지는 좀 무리가 있다 있죠. 그죠? 대신 별도하고 토지 중에 종합은 뭘로 돼 있다? 누진세로 돼 있고 주택 이 세 개는 누진으로 돼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주가 되는 건 건축물하고 뭐라 하겠어요? 주택이랍니다. 그죠?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 얼마나 하겠어요? 일반 건축물은 0.25%인데 얘가 뭐 있다 했어요?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에 시 이상 주거지역의 공장 건축물은 주거지역에 왔으니까 2배에서 0.5%로 가고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설은 얘는 건축물에 대해서 온다 5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된다. 중간 소유권 바뀌어도 5년은 중과세하고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세가 된다. 시 이상 주거지역은 기한 제한 없이 이사 갈 때까지 간다겠죠? 업종 불문하고 무조건 중과세. 주거지역은 무조건 중과세다. 그죠? 그리고 오골계 그랬죠?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건축물은 사치성이니까 얼마? 4%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택은 0.1에서 0.4% 누진인데 고급주택 중과세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 별장도 과세 방법이 주택하고 똑같은데 세율은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 간다? 4%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세율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결정되면 이제 세금 내시면 되는 거죠. 되면 되죠? 얘는 징수 방법이 뭐예요? 부가징수죠.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지서가 나온다는 얘기죠. 고지서는 낮게 계시 몇일 전까지 발부해라? 5일 전까지 발부하시면 됩니다. 세금 내시면 되죠? 자, 7월 달에 뭐 낸다 했죠? 건축물, 선박, 항공기. 그죠? 그리고 9월달은 토지, 그리고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낸다. 자, 주택은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한다고 했죠? 얼마? 10만 원 이하면 몇 월달에?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중간에 과세장 누락등이 생기면 그때그때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세부담 상한. 자, 얼마나 해서 100분의 150. 전년도 낸 금액 1.5배 나오면 여기까지만 내라. 이게 세부담 상한인데 이때 주택은 예외가 있다. 뭐죠? 공시가격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00분의 110. 6억 초과는 100분의 130이다. 이때 주식만 건 주택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분의 150으로 간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소액 징수 면제는 뭐예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비과세는 특별한 거 없고 국가 등은 다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나오면 전박 과손 대지는 제외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거 안 하면 가상금 냅니다. 이 가상금, 일반 가상금 3%, 중가상금은 1개월 지날 때마다 1.2%씩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 국세는 100만 원 미만,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이면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고 물납되고 분납되죠. 지방세 중에 물납과 분납 동시에 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이때 물납은 기준금액이 얼마다? 1,000만 원 초과되면 물납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해서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신청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나보기 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시면 얘가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는 며칠 안에 해준다? 5일 안에 해주고 만약에 불허가 통지라면 변경 신청 가능하다. 며칠 안에? 10일 안에 변경 신청할 수 있고요. 허가 나면 10일 안에 이전 서류를 제출해라.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뭘 가지고 물납할 수 있다? 관할구역 안에서 오지는 부동산만 된다. 관할구역 부동산 기억하시고 이때 부동산 가격 평가는 과세 기준 현재 시가에 한다. 이때 시가는 시가 표준액을 말하고 이때 시가가 이런 게 있다. 과세 기준 전 6개월 이내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취득되는 금액이 있으면 이거를 시가로 인정해준다. 그죠? 보상가액, 수용가액, 그 다음에 공매가액 등이 있다. 감정가액 등이 있다. 그러면 얘를 시가로 본다. 만약에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이 2개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한다 했죠? 하나만 인정해. 어떤 거? 과세 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걸 시가로 인정해준다. 그죠? 요거 하면 물납은 다 나옵니다. 분납은 금액하고 기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납 기준금액 얼마예요? 500만 원 초과. 기간은요? 45일 기억하시고 45일 그리고 분납 가능 금액은 1,000만 원 이하면 500 초과 금액 1,000만 원 초과면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분납은 신청만 하시면 되고 허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신청을 하면 과세권자는 분납 금액과 납기 후 납기 내 금액과 분납 후 금액 이 두 개를 수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왜? 그래야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다. 그런 거죠. 부가세는 뭐 붙습니까? 지방교육세 20% 붙습니다. 그죠? 재산세액에다만 붙고 도시적분 재산세는 지방교육세 안 낸다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죠. 병기고지세는 뭐가 있습니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납할 때는 병기고지세목인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별거 없죠. 알고 보면 간단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토지 분리별도 종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차피 듣는 거니까 설명하겠습니다. 토지는 분리별도 종합으로 나누는데 분리과세는 고율과 저율이 있다. 고율은 4%, 저율은 0.07과 0.2%가 있는데 고율은 오골계 그래서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이니까 4% 내고요. 0.07은 농지가 있는데 농지는 개인과 법인이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 농지는 시골의 농사지니까 군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도시적 밖에 있거나 안에서는 어디? 개발 목적인 보존 목적인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에 있으면서 경작하면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법인 단체는 원칙이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는 게 있다. 농업법인 수요, 한국농어총무사, 사회복지사업가, 법인이 매립간처 경작하는 경우 그리고 종중수요는 뭐다? 분리과세 받을 수 있다. 목장용지는 냄새 많이 난댔죠. 얘는 기준 면적이 있다. 그래서 면적이는데 얘도 냄새 나니까 시골, 구운 지역에 있거나 도시적 밖에 있거나 안에서는 어디? 녹지와 개발 제한 구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이면은 머리 띵 하면 분리과세를 했죠. 상수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거는 뭐? 얘는 분리과세. 그죠? 0.2% 저율은 뭐 있어요? 공장용지. 공장용 냄새 나니까 어디? 시골, 구운 지역에 있거나 시지역 이상에는 공장지역이라고 지정한 지역, 녹지와 아니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있을 때 분리과세. 그럼 주거지역 등이 있으면 원래 종합으로 가 있는데 걔는 별도 합산으로 간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산업 공군용 토지의 0.2%짜리 대표자가 염전 같은 게 있다. 염전은 0.2% 저율 분리과세다. 그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은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무조건 뭐다? 별도 합산이다. 나머지 종합인데 종합에 나 잡초 2% 부족, 그 다음에 2% 미달, 그 다음에 무허가. 나는 나대지, 잡종지, 면적 초과. 그리고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 표준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전체 아니고 그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도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뭔다? 종합을 별도 안 하고 종합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양도세를 보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이제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말 그대로 양도했을 때는 거죠. 양도했을 때. 그죠? 양도했을 때. 자, 이때 부동산 등은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뭐 있어요? 토지, 건물, 토건부기죠? 토건부기. 그리고 뭐?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보면 되죠. 그죠? 여기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나오면 임차권 얘기 나오면 뭘 기억해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억하시고 영업권 얘기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것도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 그죠? 이렇게 나누는데 이 파생상품은 기본 공제할 때만 추가적으로 나눠서 소득별로 간다.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요거를 이제 양도로 하면 됩니다.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 자, 이거의 키포인트는 뭐다? 유상이다. 개인이 뭐와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상관없이 유상으로 이전하면 양도를 본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인 게 매도,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같은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냐? 전부 다 대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용도 양도에 해당된다. 왜요? 수용도 보상료를 받으니까 양도고, 경매 같은 거 다 양도입니다. 돈 받고 파는 건 전부 다 양도에 해당된다. 그죠? 그리고 매매원인 무효소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랑 합의로 해제하는 되면 양도로 본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잘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환지처분이나 보리주충당, 얘는 대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고, 양도담보도 양도 목적, 담보 목적으로 양도니까 대가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단, 뭐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공유물 분할도 자기 지분 변동 없으면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양도가 아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면 양도인데 뭘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로 주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양도 여부를 판단해서 정의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죠? 납세 의무자는 이런 뭐 거주자 비거주자 나가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일단 소득세에서는 거주자 비거주 할 때 거주자 뭘 거주를 한다?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비거주자는 그게 없는 자. 차이점은 거주자는 국내 국외 소득에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과표 순서 기억하셔야 되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양도 가액에서 뭘 빼죠? 필요 경비 빼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여기서 장기부여 특별공제면 양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 기본공제주면 과세 표준이다. 그죠? 과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방식이고, 얘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거를 우리가 필요 경비를 한다. 그죠?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실거래가 방식인데, 실거래 방식 적용할 때 얘도 전부 다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계산서가 없거나 그래서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추계조사 결정이 나갈 수 있다. 추계조사 결정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양도가액 인정 안 되면 매감기. 이때 주의할 건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되고, 환산가액은 어디만 있다? 취득가액만 있고 양도가액 환산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추가로 취득가액을 만약에 추계조사 결정을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여기 있죠. 자본주식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왜냐면 얘가 실거래가로 가면 얘도 실제 비용을 들어가야 되는데 취득가액 확인이 안 돼서 실거래가 확인을 적용을 못 하니까 이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필요경비 관련해서 필요경비 포함되지 않는 거 있었죠? 취득 관련 조세는 들어가지만 그거의 가산세는 네가 잘못이니까 인정 안 되고, 보유 관련 조세도 거래와 관계없으니까 인정 안 되고,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는 연체 이자니까 포함이 안 된다. 단 약정의 이자는 포함이 된다 그랬습니다. 부당이익 계산의 시가초과액, 세금 포탈 의도를 가져서 인정 안 되고, 자본적 지출은 들어가지만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 간접 비용 안 되고, 필요경비를 산입된 금액 포함하지 않는다.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들은 포함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결정되면 여기서 뭘 해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준다. 장기보유는 장기가 뭐라고요? 보유해라. 이때 몇 년이다? 3년 이상. 그 다음에 특별공제니까 다 안 해주고 대상이 한정돼 있다. 뭐 토지, 건물, 그리고 입주권. 자, 조합원 입주권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항상 뭘 기억해라? 걔는 시점이 항상 관리처분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오면 거기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은 승계취득은 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거 적용하지 않는 경우 뭐 있다 했어요? 미등기 안 돼, 미등기. 뭐는 된다? 비사업용토는 올해부터 된다는 거 꼭 잃어버리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그럼 공제를 얼마 주느냐? 공제율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건 3년부터 받는다 했죠? 3, 3은 10 해서 양도차익 10%에서 3, 40에서 10년 넘어가면 다 똑같다. 얼마?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데 뭐가 있다? 1세대 1주택. 자, 여기는 예외가 있다. 그죠? 1주택자는 온다 3년에 몇 프로씩? 8%씩. 3, 8은 24. 10년 넘어가면 최대 양도차익이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기는 거주자, 비거주자 다 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 특례는 누구는 안 된다? 비거주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비거주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시면 안 되고 1주택 공제 안 해준다.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무조건 뭘 받는다? 일반공제를 적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공제는 기본이니까 보유기간 안 따지고 무조건 해주고, 기본공제니까 대상도 안 가리고 다 해주는데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된다. 그래서 장기와 기본공제 동시에 안 되는 게 뭐다? 미등기다. 그래서 우리가 미등기 양도하면 양도차익과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얘기다. 그죠? 둘 다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그래서 보유기간 안 따지고
대상 안 가리고 다 해줘. 대신 얘는 소득별 공제를 하겠죠. 자, 각각 연 250인데 소득별 공제 연 250. 어떻게 해요? 보건복이 연 250. 주식 따로 연 250. 파생상품까지 연 250 받을 수 있다. 장기는 자산별 공제 그러고 얘는 소득별 공제 그럽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표 결정되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한다.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거는 1년 미만이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이면 6에서 38%. 기타 자산은 보유와 관계없이 등기 여부 관계없이 무조건 누진세율로 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삼용 토지는 2년 이상 보유하면 뭘로 간다? 16에서 48%로 간다. 우리가 상속을 받았을 때 세율 적용 시 상속은 취득일 언제 간다?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일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언제요? 상속일 때 세율 적용 시 그렇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세금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얘는 신고납부죠. 신고납부. 근데 뭐가 있다? 예정신고도 있고 뭐가 있다? 확정신고가 있다. 그렇죠? 예정신고. 토건부기는 언제까지 한다?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가 나중에 났으니까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무조건 허가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얘가 예정신고 안 하시면 가산세 내셔야 되는데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면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양도 차익이거나 차손이 발생해도 신고는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차익나고 차손나고 무조건 신고는 해줘야 된다.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단 예외가 있다. 반드시 예정신고 했는데도 확정신고하는 경우. 동일연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를 2번 이상 양도했는데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라? 다음 연도 5월달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이제 가산세 나오는 거죠. 이때 조심할 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여기는 뭐가 없다? 여기는 납부불성실 한도가 없다. 100분의 75 한도는 누구만 있다? 지방세 파트만 해당된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얘도 물납은 안 되지 뭐는 된다? 분납은 가능하다 그랬죠? 분납 기준금액 얼마? 1,000만 원 초과. 기간 2개월 기간이 그건 기억하세요.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가능하다. 그렇죠? 결정경정 얘기 나오죠. 결정은 뭘? 신고를 안 하면 결정. 경정은 신고했는데 탈루 오류 생기면 경정 그럽니다. 자, 결정경정을 하게 되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거두셔야 되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안 하시고 미납하시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비과세죠. 비과세. 그죠? 자, 양도세 비과세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파산선고초문수도 그리고 농지교환분합 그리고 1세대 1주택. 자, 얘는 제목만 알면 되고요. 파산선고는 농지교환분합은 뭐 있다 있어요? 사유가 있다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지교환 이런 게 있는데 개인 간도 경작상 필요의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교환분합이 가능하다. 그죠? 그다음에 금액 조건 기억했다? 금액은 뭐라 했어요?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있다. 경작상 필요의 경우는 사후관리가 있는데 그게 뭐다? 3년 이상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작용을 하셔야 되는데 3년 작용 못해도 작용한 걸로 봐주는 경우 있죠. 뭐 3년 안에 뭐가 되거나 수용이 되거나 아니면 상속이 돼서 나중에 상속인이 남은 기간 경작하면 통산해준다. 그죠? 이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는 1세대 1주택이죠. 1세대가 1주택을 그리고 2년 이상 무효. 1세대란 거주자로서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동일한 주소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하는데 부부는 항상 뭐다? 주소가 달라도 동일 세대의 원으로 본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보는 경우 몇 살 이상? 30세 이상이면 되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했죠. 미성년자는 원칙은 세대 구성이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건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주택, 부속토지.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은 뭐다? 상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 목적 써야 된다. 그래서 콘도나 합숙소는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니니까 세법상 주택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얘는 용도를 공무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뭘로 간다? 사실상 용도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상, 건축물상, 건축물 대장상 주택인데 실제로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팔면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부속 토지도 된다겠죠? 토지는 무제한 아니고 도시지역화는 다소 밖은 10배까지만 된다. 이때 정착면적 계산시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1주택 특례가 나오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준 동네. 일반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그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이내 종전주택 팔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인데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조심하시고 일반 주택에는 상속받아 집이 2개 되면 마찬가지로 뭘 팔아라? 일반 주택 하시면 되고요. 부모님과 자녀가 따로 살다 합가하거나 결혼으로 집이 2개가 되면 어떻게 한다?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겠다. 일반 주택, 농어촌주택, 일반 주택, 문화주택 있으면 다 일반 주택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에 집인 사람이 실효성 목적 수도권 밖에 집을 사게 되면 이것도 부동산 해석된다면 3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봐주겠다.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있으면 그 거주주택도 1주택으로 봐주는데 전제조건이 뭐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나옵니다. 자, 2년 보유를 해야 되는데 보유기간은 뭘 가지고 따진다?
공부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로 가고 거주기간은 뭘로 따진다?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일로 따지게 됩니다. 그럼 얘가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보유한 걸로 봐주는 경우가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소실두기 노후 등으로 재건축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때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 기간을 통산해주고 정비법상 재건축 그러면 공사기간도 포함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고, 그죠? 비거주자가 3년 이상 계속 그 주택을 보유하고 그 집에 산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되면 비거주할 때 기간도 뭐 통산해준다. 이런 게 보유기간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유기간 예외가 나오죠. 뭐가 있다? 건설 임대주택. 이런 뭐만 한다? 그 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언제?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면 되고, 그죠? 수용은 무조건 해준다겠죠? 수용은 보유, 거주 상관없이 비과세. 대신 못 팔고 짜투리 남아있으면 그 수용된 날로부터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 팔면 얘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이민 가거나 1년 이상 장기간 출국하는 경우. 이건 무조건 해주는데 대신 못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해라? 출국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에 팔면 너도 비과세 해주겠다. 그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뭐만 하면? 거주만 하면 거주. 그죠? 거주. 보유가 아니고 뭐? 거주. 뭐 있어요? 시약상 형편. 그죠? 학교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너무 멀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안 되고. 그리고 질병치료. 그리고 뭐?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 안 된다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 어디로 가야 돼? 타시군으로 가야 된다. 그죠? 타시군으로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민 취득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보시면 되죠? 매매대 일반적인 거래는 대금 청산일이다. 근데 대금 청산일 판단 시 매수자가 양수인이 세금을 대신 내주기로 했다. 그러면 그 양도세와 부가세액은 대금 청산일 판단 시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 등기 나오면 항상 등기 나오면 둘 중에 비교해서 빠른 날 고르시면 되고 장기할 무조건이나 수용 얘기 나오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 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효 취득은 언제고 시효 취득하면 점유 개시일이고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받으면 증여받은 날. 얘는 취득세가 다르다겠죠? 취득세는 계약일인데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본다. 그래서 매매원이 무효소용으로 판결해서 환원된 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환지받으면 환지 전 그러시면 되는데 증감된 도직으로 문제다. 환지처분 공고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기타 뭐 있는데 뭐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파트는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여기 과세 표준 있죠? 계산 방식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짧게 정리했으니까 그냥 틈날 때 한 번씩 들어보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요새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다음 주에 공시법도 있고 그런데, 그죠? 이게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중에 다, 그죠? 공부되는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 공부도 이제 저 끝나면 이제 없다니까. 그죠? 이제 끝나봐봐. 이제 갈 데 없어가지고 아침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가방 들고 학원 온다니까. 그랬더니 내가 학원 왜 왔나 그랬더니 할 일 없어 온 거야. 자기도 모르게 무식증이 온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주변에 막 배회하고 그런다니까. 왜? 학원 1년 다녔으니까 할 일 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나가죠. 근데 그것도 합격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걸 또 갈까 말까 또 갈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고생 많았습니다. 그죠? 연말 저기 말 좋은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